유니버셜 발레단과 국립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과 루마니아 국립발레단 무용을 한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소위 말하는 남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사내 자전거의 길.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요. 나는 이유가 너무 솔직하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 싫어해요. 예예예. 비를 쫙 맞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비가 그쳤어. 그랬는데 그 난지도 쓰레기더미 위로 지는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시작한 거죠. 발레 또 발레 연습벌레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살이라고 하는 아주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은 그 안에 연습 과정에서 얼마나 피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의 이 자리가. 네. 아주 혹독하게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겨울에 막 이 거울에 김이 서릴 정도로 막 연습을 하셨다고. 그렇죠. 연습을 저는 보통 밥 먹고 네. 자는 시간 위에는 거의 다 연습인데 어떤 때는 그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때도 발레 꿈을 꾸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잘 때도 내 몸이 발레처럼 움직이길 바라면서 뭐 밴드로 묶고 잔다든지 또는 그 아주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다리에 연습할 때요. 연습할 때는 물론 차지만 네. 잠잘 때도 잠잘 때도요? 그리고 차고 있으면은 근육이 기억을 하잖아요. 근육을 기억이 하고 있으니까 내 의식은 그러지 기억 않을까. 못해도 근육은 기억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밴드로 묶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다리를 곧게 뻗으려고. 아 근데 응.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예. 고정을 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세를 잡으려고요. 그렇죠. 자세를 잡고 다리를 스트레치 하기 위해서 예. 어떤 때는 다리를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안 되는 예. 거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잠들려고 노력해보고. 근데 아파서 못 자요. 그쵸 어떻게 자요? 저도 그렇게 한번 자본 적이 있거든요. 스트레칭 해야 돼서. 어떻게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자면 일어나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자면은 일어나면 그냥 곱게 이렇게. 그러면 그 휴즈 있잖아요. 네, 발레 슈즈. 예. 네. 그거는 지금까지 몇 개나 버리셨을까요? 와. 이게 연습을 한참 많이 하면은 금방금방 닳아서 보통은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좋은 리노리움 고무판 소위 말하는 고무판이 그 발레 연습실마다 다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마루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루 바닥에 저희들은 천 슈즈를 신거든요. 천. 천으로 된 거 신으면은 특히 그냥 이제 다니 모르는데 턴 동작을 하잖아요. 네. 턴 동작을 하게 되면 그게 빨리 닳아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 턴 동작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컬레를 바꿔 신어가지고 한 컬레를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컬레씩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보통 그렇게 정말 뭐 1000컬레가 넘었다고 봐야 되나? 3000컬레? 3천. 아니 언제 한번 뭐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게 한 3000컬레인가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네, 계산해 보니까. 그 뒷바라지를 그러면 집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예, 다행히 남자의 슈즈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토 슈즈가 좀 비싸요. 아, 다른 거예요? 토 슈즈는 그 발레리나들이 발끝으로 쓰는 신발. 예. 딱딱하게 이렇게. 근데 그래 그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것도 있고 공연용 같은 거는 한 켤레 20만 원, 30만 원 이상짜리도 있고. 근데 그걸 한 번 이상 신으면 못 신게 돼요. 한 번 쓰고 네, 한 번 신으면. 일회용이요? 거의 일회용이랑 마찬가지죠. 클레이 사줘가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연습용은 이제 오래 뭐 다시 본드를 막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발가락 끝으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가락 끝을 아주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요. 받쳐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도 뭐 아프기도 한데 토슈즈가 빨리 다. 그리고 겉에는 천으로 돼 있어요 또 이게. 네. 다 가죽으로 됐지만 이 겉에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천으로 다. 그러니까 그 천이 헤어지면은 또 못 써. 근데 다 이렇게 꺾여지게 됐어요. 발가락 쓰고 오고 이걸 몇 번 하면은 점막 공연, 백조여수 점막 공연하면은 이 럴러벨을 수천 번 하거든요. 그럼 이게 수천 번 하니까 이게 꺾여서 못 쓰는 거죠. 근데 일반 신발은 꺾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이 져 있으니까는 그냥 닳지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꺾여지잖아.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꺾여서 그러면은 네, 못 쓰게 되는 못 쓰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발레리노는 그렇게 받쳐주는 그런 게 없죠? 발레리노는 그
남자 무용수이기 때문에 여자 무용수를 서포트하죠. 예. 서포트하기 때문에 발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 전체를 지면을 닿거나 발가락만 지면 닿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둘 다 토슈를 써가지고 무용수를 되는데. 하기 힘들잖아요. 여성 무용 컨트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발끝만 가지고 발바닥 전체 사용하고 여성 무용수는 대신에 이제 남성 무용수들은 이제 턴이라든지 점프 이런 게 훨씬 더 넓죠. 더 자유롭게 뛰니까 토슈들보다. 그 연습 얘기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네.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해봤을 때는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가장 많이 해봤을 때 뭐 한 20시간 이상. 20시간이요? 네. 하루에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연습을 하신 거예요? 너무 근데 그게 방송이라고 하루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연달아서 일정 네.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집요하리만큼, 가혹하리만큼 본인에게 연습을 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콩쿠르에서 입상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보다 먼저 시작한 선생님은 나보다 10년이 앞섰잖아요. 그 10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정말 노력해야 하루를 이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24시간을 12시간씩 나눠서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2시간은 오늘, 그 저녁에 12시간 내일.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시간을 푹 자는 게 아니라 뭐 한 10분씩 잤다가 일어나서 연습하고. 쪽잠. 그러니까는 하루를 2번으로 쪼개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또 더 높은 목표가 생기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역시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같은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뭐 최소한 실력이라 되려면은 연습량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뭐 20시간씩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데 이걸 뭐 긴 기간 동안 하기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이전에 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 그 시절이 있으니까 이걸 견디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양분이 됐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에 제가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떠돌 때 시간을 낭비할 때 그때 시간을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 알죠. 그러니까는 힘들어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노력을 가지고 그때 웨이터 할 때 했으면 건물을 여러 채 올리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나이트 그거 한 7개 정도는 하고 있을 텐데. 나이트 한 7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더 어떤 편에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떠셨어요? 대상 딱 받고 나서 되게 기분이 어떠셨을까? 왜냐면 그 전에 그렇게 지독하게 하셨잖아요. 네. 좀 자신감을 가졌다 그러는가요? 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죠. 그러면 완성이 아니고 또 다른 출발점에 또 다른 출발점에 놓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발레가 뭔지 몰랐을 때는 연습을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발레를 조금씩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가면서 연습할 게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연습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습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받고 나서 오히려 또 다른 목표가 생긴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을 받은 후에 예. 중앙대학교 다닐 때 그 술자리에서 선배들한테 음주 거부를 선언하셨다고. 음주 거부. 네? 음주를 이제 안 하겠다. 선배들한테. 예. 아주 건방지죠. 상 탔다고. 네. 그렇죠. 상 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대학 들어갔을 때 목표가 또 있었어요. 빨리 이제 우리나라 최고 콩쿠르, 동학 콩쿠르에서 상을 받게 되면은 그 당시 군 면제 혜택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세계 대회로 바뀌었지만 그런데 그런 콩쿠르에 나가야 되는 그 굉장히 저는 숙명적인 어떤 기로에 서 있던 것이고 이제 다른 선배는 또 나름대로 학교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또 선배들이 술자리도 하고 시즌 합류회도 하는데 저는 그 시간조차 아까운 거죠. 나는 그 시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것보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선배들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지금 여기 오는 것보다 내가 있을 곳은 저 연습실이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죠. 이해를 해주던가요? 처음엔 이제 이해를 못 하죠. 그렇잖아요. 건방지고 뭐 그렇죠. 이런데. 못하죠. 근데 이제 점점 저의 진실성을 이제 이해하시기 시작한 거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어디가 다른 뭐 자기네들하고 술자리 안 하고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연습실에서 하고 무대에서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아. 그럼 술자리 단 한 번도 안 가지신 거예요? 거의 안 갔죠. 거의 가지긴 가지셨네요.
그냥 혼자 드셨겠죠? 아니 술을 안 마셨어요. 아, 진짜로? 그때 아이, 조금이라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연습 끝나고 맥주라도 이렇게 딱. 아니 아까부터 방송이라고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을 24시간을 하고 20시간, 술을 안 20시간. 20시간. 선배들 자리에서는 안 먹고 네. 혼자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야 술 안 마셨어요. 친구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안 마셨어요. 아, 진짜요? 술자리 일찍 안 갔어요. 술자리 일찍 안 가고 아마 지금 저를 기억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절대 술 마시는 자리는 가지도 않고 술 마시는 걸 막 혐오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방황할 때는 억지로 마셨죠. 폼 잡으려고. 술 맛을 알아서 마신 게 아니고 폼 잡으려고 막 보통 고등학교 때 술 한잔 하고 아이, 막 이러면 그럼요. 좀 네. 뭐 그렇잖아요. 어른인 것처럼 하려면.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술은 체질이 안 맞는다. 근데 그게 37살 때까지. 37살 때까지. 7살 때까지 술을 안 마셨어요. 네. 지금은 단 한 잔도 드시고. 정말 안 마셨어요. 지금은 드시냐고? 지금은 네. 지금 매일 마시죠. 아, 어떻게 이렇게. 아, 지금 마시면 안 되시나봐요. 지금 매일이라고 하는 게 더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네. 자, 이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네.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애장품하고 술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와. 와. 너무 예뻐요. 우와, 저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맞춰보세요. 뭔 것 같아요? 저기에 언니 대지 마세요. KBS에서 네. 그 대상 받을 때 그때 입었던 옷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아, 비슷합니까? 네. 그때 입은 옷은 아니고 발레 의상인데 네. 저게 92년도 바르나 콩쿨 때 제가 입었던 옷인데 왜 제가 이렇게 그 애착을 가지냐면은 네. 그때 어머님이 의상을 6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어머님이 그 6벌 직접? 중에, 예, 직접 만드신 거예요? 밤새고 만들어 주신 우와. 어머님이. 이게 보면 뒤에도 이렇게 라인이 다 잡혀 있어요. 뒤까지도 다. 그래서 와. 어머님이 그 당시 발레 의상을 맞추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주 뭐 좋은 거는 몇백만 원 이상씩 하니까. 와, 저 앞에 술을 다 일일이 놓으신 거예요, 네. 어머니가? 와. 액세서리도 다 직접 다 하신 거고요. 그렇죠. 다 수공이죠, 이거는. 근데 이걸 아직도 갖고 계시네요. 근데 6벌 중에 저게 하나 남았어요. 아.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그 당시 의상이 없으니까 형, 동생, 후배들이 형 의상 있으면 좀 빌려줘. 왜냐 맞추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빌려줘. 그래서 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아이고. 아, 못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빌려준지도 모르겠고. 아, 너무 아깝네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근데 제가 하나 남아서 얼마 좋아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머님 손재도 굉장히 좋으시고 지금은 한지공예를 하세요. 한지공예. 예. 그것도 지순공예. 어? 지순공예 그 아시죠? 되게 힘든데, 그거. 송이를 일일이 꼬아서. 꼬아서, 예.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처음에 가출 집 안 들어오면은 밤새도록 저를 기다리면서 그 종이 가지고 꼬시고 뭐 이렇게 지금 한지공예 뭐 아주 대가이시죠. 그래요. 저희 세트에 그 한지 그게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뒷백에 예,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아, 다른 얘기 합시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단체에서 물론 수석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제 비켜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자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외부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렇죠. 네. 단체 생활에서 주는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슬럼프나 이런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슬럼프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그렇죠. 안 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네가 슬럼프에 빠지는 거는 그만큼 네가 발전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 거다.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만큼의 실력이 됐기 때문에 너가 너를 돌아보고 슬럼프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가 발전된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라. 오히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이야말로 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기회다라는 거.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거는 억지로 만들 수도 없어요. 억지로 만들 수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 어느 순간 되면은. 근데 그 시점이 바로 네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 슬럼프를 느끼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느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리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은 너가 이미 너 스스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가 만족스럽죠.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 네. 그곳에서
그 특이한 동작. 우리 이영국 아, 핵폭탄? 그 동작. 그래서 깜짝 놀라게 했다는. 네, 제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기술을 예.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그게 그러니까 하나를 예. 뭔가를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레 테크닉 중에 아주 어려운 동작이 있거든요. 투랑네라고 해서 공중 이회전하는 거. 공중이해전. 그럼 그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배워. 두 바퀴 돌아봐. 네.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 그 말했던 그 동생이 네. 그 동생이 형 두 바퀴 돌아봐. 그 두 바퀴를 돈 거야. 그게 몸에 익으니까 잘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발레 실력이 쌓이면서 내가 왜 그렇게 과정이 됐을까 하고 연구를 나름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구나 과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발전해서 뭐 그 다음 동작을 제 스스로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그 동작인데 그 동작은 어떤 거예요? 물론 자료 그림이 나가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공중에서 이회전을 도는데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 KTX도 아니고 역방향.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가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가는 이렇게 방향으로 돌아야 도는 게 되는데 아니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가든 방향으로 돌면은 쉽지만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몸이 위치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머리면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얘가 가다가 이 반대쪽으로 돌면서 또 반대쪽 바뀌어요. 발레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건 안 돌지는 되잖아요. 그건 그죠? 못하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백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한번 봐야 돼요.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잘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놀았나?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발레 동작에 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이 뭘로 붙었을까요? 그게 원래는 더블 레볼타드 뭐 이렇게 불리는 건데 제가 만들어서 거꾸로 했으니까는 그런 이렇게 물고기가 마치 그 뭐랄까 강을 뛰어오듯이 그런 거죠. 처음에 물고기라 불렀어요 저는. 근데 누가 보고 야 저거 핵폭탄이네. 그래서 핵폭탄이라고 별명인가 그게 우리 후배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 근데 가끔은 막 소품 같은 것도 안 들고 나오거나 이런 실수도 많잖아요. 많죠. 소품. 소품이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네, 소품 안 들고 나가면은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경험 없는 친구는 막 당황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끊기고.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들고 왔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네. 저거 안 들고 왔어 내 거 딴 거 줄게 뭐 이렇게 마임으로 처리하고 즉흥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런 게 있어요. 다리에 겨울에 추우면 워머 같은 거 차거든요. 네. 그걸 타이즈 메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차고 있다가 이제 추울 때 공연할 때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벗어야 되는. 벗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신고 나가자. 그래 한번 나갔는데 예술의 전당에 딱 나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딱 보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싹 들어갔죠. 빨리 벗고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무용 동작으로 탁 들어가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극한 건 뭐냐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있는데 마지막에 왜 줄리엣이 죽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죽은 게 아니고 약 먹고 기절한 건데 그렇죠. 로미오는 그걸 모르고 스스로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장면을 제가 첫 장면 산막에 예술의 전당에서 관객들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산막을 이제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산막만 맞추면 된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가서 연기만 하면 돼. 그래 가는데 딱 나갔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이제 많이 좀 길어가지고 많이 복면하고 톤도 이러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쫙 고정하고 딱 나갔어. 나가가지고 줄리엣이 주고 있는데 얼굴에 대고 막 이제 그 연기 있잖아요. 슬퍼면서 한참 하고 있는데 줄리엣을 보니까 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아니 눈물을 쫙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나 속으로 얼마나 감동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한 나머지 들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야 됐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눈물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스프레이가 아니고 이제 보통 부상 당하면은 그 빨리 응급처치로 파스 있죠. 어떡해. 그거를 제가 머리에 뿌려. 근데 관객들은 되게 네. 감동받았을 것 난리가 같은데요? 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관객 나중에 브라보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눈물 연기 그러니까 둘 다 눈물이 흘러 마스카라 다 나갔다니. 다 마스카라 다 떨어지고 막 얼굴 막 이러는데 얼마나 그 작품의 장면에 몰입했으면 네, 이거 와. 화상 이거 다 날아가고 하는데도 네.
그렇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대로 이거 자주 따가워가지고. 애용하셨나요, 그 파스? 아니죠. 저는 팥을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팥은 부상을 당할 때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용수한테 가장 힘든 게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예요. 그러면 공연도 망치게 되고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조금 아파도 어떤 친구는 이제 팥으로 예방하는 차서 바르는데 저는 그걸 안 바르고 이제 고집이죠. 내가 팥을 바르는 순간 나는 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다. 그래서 머리 하셨구나. 제일 많이 당하는 부상 부위가 어디인가요? 발목.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뭐 허벅지, 뭐 종아리 이런 순이죠. 뭐. 허리는 괜찮으세요? 허리도 많이 아파요. 이제 많이 들고 이러면 많이 아픈데 초창기에 제가 병원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 6개월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허리 뼈가 금이 갔는데 금이 간 줄도 모르고 계속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얘가 붙었대.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잠깐 흘려서 얘기하시는데 사이사이에 굉장히 그 집중이랄까요? 그 집중의 순간에서 굉장히 독하다. 어떤 인간의 한계를 막 넘는다 이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얘기 나누면서. 그 얼굴은 되게 선하시고 말도 서글서글하게 하시는데 무대 올라가면 이 눈빛도 샥 바뀌실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무대 가면은 자기 맡은 역할에 좀 몰입도 하게 되고. 네. 오늘 개인사 편찬위원회 굉장히 독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일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관객이에요. 저를 보러 와주는 관객이 있을 때까지인데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이게 가장 너무 좋고 이거 버리면은 너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용수로서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뭐 물론 지도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역시 무대가 가장 저한테는 무대가 있고 관객이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언제까지? 네, 대충 몇 살까지 보십니까? 그래도 60 넘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하면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우선은 이제 클래식 발레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클래식 발레는 아직까지도 엄격하게 그 의상처럼 입고 타이즈를 입어야 돼요. 아까 그 의상을 밑에는 바지를 입는 게 아니에요. 타이즈를 입어야지만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 늘 서면서 제 몸을 보잖아요. 타이즈를 입고 연습을 하면서 아직- 내 몸이 근육이 어떻게 됐는가, 동작이 완벽한가, 뭐 부족함 없는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한데 아마 어느 순간에는 그게 쉽지 않을 듯 하죠. 어느 순간에는. 오겠죠. 네, 오죠. 당연히 오죠. 근데 지금도 몸매가 상당히 선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찾아서 봤는데 몸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이 여기 힘 라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야해 언니. 생각났다. 상상했다. 무슨 따로 뭐 음식 관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리도 하시나요?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연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제 뭐 크게 상관없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뭐 약 술을 많이 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음식 조절을 좀 하죠. 네, 좀 참고 연습을. 근데 꼭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지만 이게 이어가는데 연습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음식도 조절하지만 연습량 가지고. 그 참 고행이란 말이죠. 그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예. 때로는 좀 풀어지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시 세워서 어제 내가 조금 무리했으니까 오늘 또 다시 연습해야지.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앞에 거울 앞에 있어요. 거울이 없을 때는 그 유리창에 뭐 비치는 하든 뭐 어디든지 네. 누구 만나러 갈 때도 있으면은 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 혼자. 자세라도 혼자. 잡든가. 자,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럼 얘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대중적으로 발레리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체 모였는데 몇 명 안 될 정도로 남자가 네.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경상도 사나이들이 되게 좀 무뚝뚝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아버지가 반응이 어떠셨을까 싶기도 해요. 아버님은 이제 처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죠 저한테.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네. 근데 원래 아버님이 신문 기자세요. 네, 아버님이 그 당시 신문 부사일보 계셨었는데 굉장히 엄격하시고 항상 우리 집안 교육자 집안이다. 항상 바른 길로 가라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황하고
또는 그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지만 사실 그 친구들 내가 못된 친구였죠. 어쨌든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을 굉장히 인정 안 하셨어요. 예. 그리고 발레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는 그 발레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주조차 못했어. 그냥 어머니하고 나랑 둘만의 비밀로 하고 그리고 3개월 때 제가 공연한다 그랬잖아요. 공연 연습을 3개월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되던 째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공연을 보러 오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발레 하니까 공연 보러. 근데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하신 말씀이 처음에 저는 혼날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발레 예술이라. 그래서 숨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아, 네가 뭘 해도 좋다. 대신 이 길로 10년을 가라. 10년을 가면은 그래도 뭔가는 된다. 다만 꼭 10년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영화 빌리 엘리엇? 그 발레 네. 어린애가. 그 나중에 아버지가 공연 보러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오버랩이 되는데요. 네,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사실 아버님 굉장히 엄격하세요. 굉장히 엄격하시고 좀 소위 말하는 그 경상도 남자야. 네. 대쪽 같은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래. 근데 그런 분이 공연을 딱 보시고 10년만 이 길을 쭉 가라. 10년을 가라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된다. 밥은 먹고 산다. 밥은 먹고 산다. 굉장히 신나셨겠는데요. 네. 그 말씀 듣고. 네, 기운도 그때부터 나고. 정말로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셨죠. 네, 후원자가 되셨죠. 아주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다 부모님의 덕택이 굉장히 크죠. 은혜가. 네. 뭐 어머님이 발레를 추천해 주지만 아버님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네. 정말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맞아요. 발레를 추천하셨고 그 안목으로. 그죠? 안목이 있으셨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어머니가. 예. 어머님이 굉장히 그런 예술적으로 뭐 다방면에 재주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공예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그때 그렇죠. 당시에 이것저것 해보라고 권유하실 때는 사실은 안목보다는 그냥 밖으로 노는 것보다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그러시죠. 이제 네, 거의 뭐 이렇게 그러시다가 좀 이제 낚시 낚시 하듯이 그냥 밑밥 던지는 거죠. 던져보듯이 던져보듯이. 그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라. 아 그때 근데 그때 월척이 잡혔구나. 월척이로다가. 발레리노가 그냥 맞습니다. 그 표현 좋습니다. 네, 좋은 표현. 근데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권유하셨던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발레리노가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꿈도 못 꾸죠. 저 스스로 발레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는 아마 뭐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국내 최고령 현역 발레리노라는 수식어가 네.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떠세요?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듣죠. 네. 한순간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한순간. 네. 근데 그 부담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 공연을 봐줬다는 거죠. 네. 가끔 저는 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린 친구들이 와서 뭐 사인해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네.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친구한테 무엇을 주었는가? 내가 어른으로서 사실은 사회적 일원으로서 착한 일만 하고 살지도 않고 어떤 때는 남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 줄 때도 있는데 이 어린이에게 내가 꿈을 줬거나 생각할 때는 굉장한 이 가슴 속에 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내가 공인이라는 걸 느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래도 행동을 조심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역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공연을 보고 나서 그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뭔가가 내가 전해준 거라고 느꼈을 때는 내가 삶을 또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술을 위해서 내 몸을 더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국내 최고령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그 바로 미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바로 밑에 제가 저보다 바로 밑에 네, 바로 밑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7, 8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7, 8년. 왜냐면은 지금 지도위원하고 뭐 예술 감독하는 친구들이 3년 밑에 그리고 그 밑에 지도위원 하는 친구들이 또 한 7, 8년 밑에 그 무용술에 있는 친구들이 한 15년 뭐 짧게는 10년, 15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프로 무용술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프로를 자기가 돈을 받고 하는 공연에 너무 관객을 위해서 하는 유원국 시대를 열어가면서 너무
후배들 싹을 다 죽여버린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죠. 최고령도 너무 최고령인데 지금 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혼자 지금 발레단 열심히.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마셨는데 네. 국립에서 나오실 때 네.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가 떠날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본능적으로. 근데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후배는 사실은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후배들 위해서 이 자리를 내가 나가겠다. 이거는 웃긴 거 아니에요? 뭐 후배들 위해서 나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그런 네, 건가요? 그까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기주의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은 그런 이기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후배들한테 잘 물려준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경쟁에서 가장 이기고 뭐 이게 스포츠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네들이 밀지 않아도 나는 가지만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37살 때는 제가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캐스팅 배에 가지고 서로 예민하죠. 아무리 선후배지만. 그렇죠. 네. 어떤 때는 제자들하고도 하지만. 그렇죠. 그 예민함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 욕심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이 놓아야 될 때가 와요. 그 실질적으로 제 이름이 캐스팅이 항상 나와 있었는데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점점 빠지고. 네,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럴 때가 왔나? 그래도 나는 내 할 일은 해야지 하면서 살은 거고 37살 때 이제 나와서 내가 내 일을 할 때가 됐다. 네. 그래서 발레단을 만들자. 그래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발레단 만들기 시작했죠. 이원국 발레단. 그렇죠.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 미처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은 무대 위에서 비춰지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무대 뒤에 있는 스태프들, 무대가 생기기 위해서 이런 세트며 조명이며 기획이며 이런 모든 인력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단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저는 발레 연습실에서 발레 가르치고 발레 무용수들을 훈련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죠.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1회 공연 때는 표 한 장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발레밖에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그 일만 계속 하니까 뭐 예술가 그냥 예술가.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사회를 알게 되면서 그래도 사회는 내 혼자 잘나면 안 된다. 다 같이 뭔가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맞는 코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낮춰야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또 올려 보이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뭐 비즈니스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개념도 알게 되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술을 매일같이 마신다는 어찌 보면 이야기를.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생활도 약간은 맞춰가는. 그러면서 인생에 이제 또 새로운 예술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정말 그 예술단체 하나를 꾸리기가 정말 힘든데 그럼. 그 와중에 그 이원국의 발레 이야기, 월요 발레 발레, 이야기 네.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8년 했습니다. 8년. 그걸 유지를 한 것도 굉장히 힘드신데 왜 하필 또 월요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처음에 그 계기가 이제 매일 나는 공연을 하고 싶다. 매일이요? 매일 하고 싶다는 공연을. 욕심쟁이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네. 한 달에 뭐 한 번 또는 뭐 이랬는데 제가 그걸 만들므로 해서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무조건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월요일이냐면은 극장을 대관하고 뭔가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인력과 이제 아무리 돈이 모자라니까 월요일 날은 다 대관을 쉰단 말이에요. 되게 휴관을 하죠. 전부 다 휴관이란 말이에요. 대학로 특히 대학로. 네. 그래서 휴관하는 이왕 노는 거 오후에는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뭐 대관료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 기획자랑 이렇게 해서 그 공연을 하기 시작. 그래서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활동, 이 월요 발레 이야기 아니더라도 네. 관객의 입장으로 왔다가 지금 발레 길을 걸어가는 후배가 되거나 제자가 된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관객들 중에는 제 공연을 보고 발레를 한 친구들이 꽤 많고요. 그렇죠. 와. 또 관객들 중에는 제 공연을 보고 또 취미 발레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전문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발레 팬들이 돼서 발레 공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고 발레 예술에 눈뜨신 분도 아주 많죠.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 제가 많은 관객들 만났지만서도 역시 가장 단 한 번도 평생 60, 70년 평생 단 한 번도 발레 공연을 보지 못한 분들이 제 공연을 보고
제 손을 잡으면서 5만 원짜리를 건네주고 이걸 가면서 까자 사 먹으라고. 어른들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두고 또 떠나오는 제 마음. 그죠? 예. 근데 그 할머니는 평생을 단 한 번도 발레를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 여성들이 다른 남성을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그럼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살았던 분이니까 발레는 뭐 아주 굉장히 생소하시죠. 또는 어떤 데 공연 보고 있는데 선생님 아직까지 발레 하시네요. 그래서 반가워하면서. 그러니까 20년 전에 또는 25년 전에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 학생일 때 내 공연을 보고 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선생님 하시니까 그걸 깜짝 놀라서 보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완전 맛집 수준인데요. 예. 이대가 같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덧 어른이 돼서 네. 자녀 손잡고. 그렇죠. 그렇게 오시면 됐어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이완국 씨가 아직도 무대에 서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네. 어찌됐든 발레를 사랑하고 네. 또 내가 좋아하는 발레를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발레리노로서 이 발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발레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냥 어려운 예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발레를 못 보신 분도 많지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들 것 같아요. 정말로 발레가 재밌어요. 저희 아까 잠깐 해봤는데도 동작이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모두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뵙고 어떤 무대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발레로서 이야기하고 춤도 보여주고 멋진 그런 시간이 이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만나 뵐게요, 여러분. 예. 세계 수많은 발레리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나라별로 혹시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나라별로. 물론 동작은 똑같이 하겠지만 뭐 그런 게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근데 딱 보면은 예. 러시아 무용수랑 예. 유럽의 무용수랑 틀려요.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그건 훈련 방법도 틀리지만 그 민족성도 있고 예술성이 틀려요. 누구한테 그걸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춤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외국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 네. 유원국 씨의 발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있으신가요? 저를 평가하는 예. 뭐 아썸, 유닉 뭐 이런 거. 유니크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아주 그리고 뭐 그냥 뭐 베스트라는 소리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보다 가장 하는 게 진정한 너의 춤이 이 무대에서 빛났다 뭐 이런 말들. 네. 그리고 제가 키로프 갔을 때는 7번의 커튼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커튼콜 왜 저 깨져서. 관객들이 그날 바쁘신 일이 없었나? 네, 아무래도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가 있으니까. 나가기가 힘들었었나? 아니 공연하고 7번의 커튼콜은 정말 네. 그게 아마 제가 받은 커트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는 것 정말 같아요. 벅찼을 것 또 같아요. 들어가면 또 박수. 또 나오고. 저는 그 문화를 몰랐죠. 그 이전에 근데 대충 몇 번 들었기만 네. 했는데 진짜 제가 박수 치면 나와요. 나가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박수를 계속 쳐요. 이렇게 쫙. 그러면 처음에 저는 머뭇거리죠. 그러면 옆에 있다가 무대 가면 나가는 거라. 그럼 나갔다 들어와요. 또 들어오면은 또 나가래. 네. 그런 게 한국이거든요. 그 발레 인생에 굉장히 꽃 같은 순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어. 아, 좋죠. 특히 루마니아에 있을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여름에 네. 그 모래사장 가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공연이 끝났어요. 근데 저는 집으로 가서 뭐 술을 마시고 이러지 않고 곧장 연습복 갈아입고 바닷가로 가요. 공연 끝나고. 네, 바닷가로 가면은 그 모래사장에서 내가 오늘 했던 것 중에 뭐가 더 부족했나. 특히 점프 연습을 내가 많이 하죠. 그럼 모래사장 뛰면은 이게 안 뛰잖아요, 처음에. 네. 그럼 그때 처음에는 그 주위에 이제 해변가에 나와 있던 청년들이 저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점점 모여들어. 그래서 저를 보고 구경도 하고 박수 쳐주고. 또 공연을 또 또 하신 공연 또 거네요. 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는 거죠. 와. 그럼 아침에는 또 연습하고 공연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특히 집시 춤들의 매료를 많이 해서 집시 거기 루마니아 가면 아주 집시들이 또 원색적이 아주 그 강렬하고 이런 집시들이에요. 그럼 그 집 춤들을 보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다 담아두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젠가는 제가 본 중에서 그게 나와. 네. 예, 하여튼 그런 게. 예.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수많은 얘기 뒤에 있는 눈물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오늘 좀
다는 아니겠지만 인생을 좀 풀어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기쁘고 예. 근데 이 네 분들이 전부 다 너무 발레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몰랐던 걸 오히려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 저를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건데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뭔가를 더 오늘 이 자리에 이 느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발레리노 이원국 씨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편찬위원들 역사서에 쓸 한 줄씩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소나무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소나무가 정말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 풍채와 그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격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게 만약에 죽어서 고목이 되더라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영 선생님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소나무. 자, 우리 옥심이 위원. 저는 굉장히 큰 솜사탕이 생각이 났어요. 또 먹을 거군요. 왜? 솜사탕 왜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저게 구름인가 했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였구나라고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술을 마실 때 솜사탕을 안주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주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솜사탕이 생각이 지금 내 모습에 안주하지 않는다. 예, 솜사탕은 안주가 아니다. 예, 안주하지 않는다. 기발한 발상이네요. 네. 놀랍습니다. 네. 저는 고산자 김정호가 생각이 났어요. 그가 걸었던 길이 나중에 지도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이원국 씨가 걷는 이 길이 수많은 발레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어떤 지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생각이 났고 또 앞으로도 그 길 오래오래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헤어지기 전에 네. 이 네 명의 편찬위원의 한마디 한마디 중에 가장 마음에 쏙 드는 한 명을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물도 주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역시 최고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근데 사실은 다 네 분 다 너무 좋은데 저는 소나무라고 말씀해 주신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역시 소나무처럼 흔들리지 말고 네. 또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또 같이 이걸 좀 아까 같이 해봐가지고 정이 드셨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또 소나무 뭐 그 둥도 굽고 뭐 그래가지고. 뭐 소나무 소나무 있지. 막말로 뭐 소나무만 그 자리에 있나요? 다른 나무 다 그 자리에 저는 잘 있고. 인정 안 하세요, 항상. 소나무 뭐 선물을 전달. 타이즈 아니에요, 타이즈. 그래서 직접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물을 주는데 이거는 그냥 역시 제가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공개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책을. 어우, 다행이다. 이쇼라스? 네, 이쇼라스라는 책이에요. 자전 에세이네요. 네. 이영 선생님이 쓰신 책인가 봐요. 그렇죠. 이쇼라스가 무슨 뜻이 있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이슈라스란 말이 발레 선생님들이 쓰는 말이 러시아 발레 선생님들이 쓰는 말인데 가장 지쳤을 때 다시는 한 번도 다시 이제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 10번 이상 했는데 근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슈라스. 너무 멋있다. 네, 발레에 대한 집념과 열정으로 발레의 역사를 새로 쓴 그리고 아직도 쓰고 있는 또 앞으로도 써나갈 이원국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녹익은 몸짓으로 보여준 열정의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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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